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익명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익명님께서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들무에 찾아오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익명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까? 경호원 훈련 갔다가 겪은 좀 애매한 이야기. 경호원 훈련을 갔다가 예. 훈련도 하는군요. 헤어져.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익명이죠. 보통 우리나라 경호원들은 사설 경호원, 정식 경호원, 그리고 정부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설입니다. 보통. 네. 그러니까 자격증이 따로 있고 보통 경호학과를 나와야 그런 걸 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전에 짬밥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요인경호, VIP분들을 주로 경호를 많이 하고. 예. 1대1로 경호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공식적인 훈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총 쏠 일은 거의 없지만, 네.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사격 연습이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권총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탄 지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에어건 가지고, 공기총 가지고 많이 하죠. 보통 한 3년에 한 번꼴로 해요. 최소 한 40명 정도의 팀으로 가서 이제 20대 20이죠. 강원도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는.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그런 거 하기가 힘들어요. 눈이 많다 보니까. 깊숙하게 해서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겁대가리 상실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이번 얘기 같은 경우는 훈련을 갔다가 귀신인지 사람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A하고 B는 이제 교관분이고, 네. 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짬이 좀 높다 보니까, 짬 높으신 분들, 말기 끝날 분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훈련 안 받습니다. 예. 그냥 빈둥빈둥 돌죠. 제가 딱 끝짝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놀러 간다는 생각하고 갔어요. 예. 놀러 간다. 드디어 휴가다. 공식적으로 휴가다. 나는. 딱 올라가는데 버스 탈 때부터 좀 찜찜해요. 이번에 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산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생동물을 많이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산에 가면 사람이 홀립니다. 예. 자주 가본 사람들은 홀려도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교원분들이 산에 가서 일을 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가는 건데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평지에서 많이 했어요. 훈련을. 근데 그때 당시 훈련은 왜 갑자기 산이 됐느냐. 그것도 강원도 산. 그것도 더럽게 가기 싫은 그런 곳인데 예. 당시에 여름이었기 때문에 물놀이도 할 겸 피서 가자. 어차피 일한다고 피서도 못 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피서 가자 싶어서 4박 5일로 갔습니다. 버스 탈 때부터 이미 찜찜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경호원 중에도 조금 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시청자분들 아마 이런 얘기 못 들었을 거예요. 무당이 경호한다. 그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직은 경호원인데 부업으로 무당하시는 분들. 예. 많아요. 제 주위에도 한 3명 있어요. 그래요? 예. 이런 분들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첫날은 이제 짐 풀고 훈련 과정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얘기 다 듣고 그래 이제 첫날은 그냥 넘어갑니다. 어차피 첫날은 와갖고 솔직히 할 것도 없고 짐 풀고 텐트 치고 하고 한다 보면 하루가 훌쩍 넘어가요. 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후 한 3, 4시쯤만 돼도 어둑어둑합니다. 한여름이라도. 얕은 데야 밝은데 좀 깊숙한 곳은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져가지고 시야가 빨리 낮아져요. 네. 이날도 이제 첫날이니까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이랬어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날 먹기가 싫더라고, 술이라 하면 혀를 누르고 막 좋다고 뛰갈 놈인데 내 말고도 그 아까 A하고 B 그 두 분이 고기하고 술이라고 환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입도 안 돼. 나도 입도 안 됐고. 그냥 앉아서 과자나 그냥 씹어먹고 앉아있었고. 계속 깐 사람이 물어보죠. 왜 안 먹냐. 너희끼리 많이 드세요. 나 오늘 속이 별로 안 좋다. 안 몰란다니까. 요 두 분은 내를 이미 눈치를 까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느낌이 드니까. 두 분이 오셔서 물어봐요. 니는 왜 안 먹는지. 두 분이 느끼는 거랑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사고가 한 개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알기로는 여기가 일반적인 산이 아니고 구터랍니다. 구터. 그러니까 무당들이 구하는데 그 터를 지금 빌린 거래요.
솔직히 산 빌리는 것도 비싸거든요, 돈이. 막 1, 20만 원 이걸로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 내 그때 대장한테 들은 얘기지만 250만 원 가지고 빌렸다더라고요. 집터도 몇 개 있어요. 너무 웃긴 거. 허름한 집터인데, 일단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집터예요. 이제 여기서 일은 20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1차적인 훈련을, 그 다음날에 이제 훈련을 받는데, 한쪽 팀은, 한 10명 팀은 여행경호 세팅하는 거, 그리고 밑에 직원들 명령 오더 내리는 거. 예. 그리고 또 한쪽 팀은 사격 훈련. 에어건이라도 솔직히 이게 조금 위험한 물건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 세죠. 사람을 상대로 쏘면 절대 안 되는 물건인데, 우리는 이제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옷을 일부러 두껍게 입어요. 단단하게. 더워 죽겠는데. 일종의 페인트탄이죠. 페인트탄도 맨살에 맞으면 엄청 아파요. 한쪽은 그래 또 훈련하고 있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짬이 좀 되는 분들, 더 이상 해외로 나갈 이유가 없는 분들, 이분들은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일종의 물놀이죠. 저도 그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해외에 또 나가야 되는 사람들, 기업 관련을 해가지고 일종의 용병단입니다. 경호원들도 어찌 보면. 요 앞에 애들 아이고 고생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저 앉아가지고 음료수나 먹으면서 한동안 못했던 얘기는 하고 있고, 근데 A, B 하고 저까지는 말도 안 했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격훈련 하다는 한 명이 갑자기 고함을 딱 치고 우리 부르는 거예요. 선배님 자리는. 야, 무슨 일인데? 우리가 가보니까 한 명이 집 있지요. 아까 얘기했던 집. 예. 쏘다 보니까 그 집에다 쐈더래. 근데 이게 밤에 볼 때는 그냥 일반 집가처럼 보이는데, 낮에 보니까 뭔 창고 같이 보여요. 창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구터라고 장구랑 싹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열어보니까. 요 두 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이고 씨 엿됐다. 이런 데다가 쌌으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가만히 있겠나. 그래 우리 세 명은 빨리 내려갈라 했어요. 다른 일이 생겼다 하고 그냥 뻥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또 때마침 비가 더럽게 와가지고 길이 막혀버렸어요. 예. 뭐 40명이 있으니까 길은 치울 수 있겠죠. 근데 비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묻힐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차도 못 움직여요. 그렇다고 그 먼 거리를 걸어 내려갈 수도 없고, 무슨 군대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 간마가 그 집에 총 쏘고 당하자마자 그래 된 거예요. 그러고 한 2시간 만에 그래 됐거든요, 진짜로. 분명히 하늘은 맑았어요. 2시간 뒤에 먹구름이 꽉 끼더라고. 그러니까 산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오버 아닌가. 왜 고시대에서 봤을 때는 딴 데서는 비 안 와요. 딱 요만 비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쓰였다. 이건 뭔가 안 좋은 데 왔다, 우리가 지금. 두 분들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한 분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무당이에요. 교관 B는 무당이십니다, 실제로. 박수무당. 교관 A는 신긴 있는데 무당은 아니에요. 근데 촉은 더럽게 좋아요. 하는 말이, 야, 일단 저기 페인트 묻은 거 일단 닦아내자. 다 냈는데 다 안 닦겠어요. 이게 페인트 때문에 빨간색이다 보니까 피칠갑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 한 발만 쐈으면 괜찮은데, 야가 이제 탄 남았다고 그 집에 벽면에 다 쏴본 거라. 남은 거를. 야한테 그랬어요. 야, 이 건물도 아니고 남의 건물인데 남의 건물 그런 짓 하면 되나 하면서, 만약에 이 땅 주인이 나중에 우리한테 태클 걸면 우리 할 말이 없다 이거. 이건 네가 다 물려 임마. 그래. 자기도 한 발은 잘못 쏜 게 맞대. 근데 이게 에어건이다 보니까 전동 에어건이었거든요. 뒤는 분명히 방아쇠를 안 당겼대요. 근데 방아쇠가 오작동이 난 건 드르륵 나갔던 거야. 옆에서 본 사람이 그래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방아쇠 안 당겼어요. 견착만 하고 있을 뿐이지 쏜 건 아니래요. 한 발은 잘못 나간 게 맞는데 방아쇠에 손 떼고 있었대요. 손에서 드르륵 나가버리니까 탄창에 띵 싹 다 날아간 거죠. 여기 빨개요. 이게 산에서 빨간색은 안 좋거든요. 뭐 파란색, 노란색 이런 건 괜찮아. 밝으니까. 우리가 이제 얼핏 보기도 밝은 빛이라. 예. 근데 빨간색은 어두워지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사람 피가 그렇듯이. 예. 둘째 날부터 이제 지옥이 시작됐죠. 둘째 날에 그렇게 하고 총 쏘놓으면 비 오고 나서부터 아가 일하지를 못해요. 끙끙 알아요. 무슨 맹장염 걸린 것처럼. 배돼지를 부여잡고 끙끙 깔아놓고 있는 거라. 야, 니 어디가 아픈다 하니까 아랫배가 아팠다가 위에 배가 아팠다가 진짜 명치가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오장육부로 봤을 때 아래에서 위로 점점 올라오는 거야. 예. 근데 옷을 열어보니까 배가 시커매요. 꼭 독사한테 물린 것처럼. 예. 야, 나도 물려봤는데
살이 검게 변하는 건 봤어요. 근데 배 쪽에는 물린 건 난 그런 게 전혀 없거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뭐 모기가 그래 위험한 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옷을 꽁꽁 싸매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이상하죠, 이제 여기서 무당경호는 이 아재는 야 배를 보더만 말을 안 해. 인상이 안 좋아져요. 배를 부르더라고. 신기 있는 나는 이미 눈치 까고 도망갔어. 어디로 가는지는 안 보이고. 무당분이 불러요. 자 배에 귀신 들어간 것 같다. 무슨 귀신이 해작질 그거 한 거 빼고 또 있습니까?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왜 들어갔겠어요? 지도 한 발을 잘 실수로 쏟았잖아요. 야 귀신이 그런 거 따지는 놈들이겠나. 그냥 지 꼴리 노릇 하는 놈들인데. 아 정말 저거 데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데리고 내려갑니까? 임시처방이나 좀 합시다라니까. 임시처방으로 이분이 항상 부적 쓸 때 쓰는 그 빨간색 있다 아닙니까? 네. 그걸 항상 들고 다니겠었어요, 평소에. 내가 얘기했지. 아이씨 가방에 있잖아. 부적 있을 거 아니야. 부적 쓸 수 있잖아, 지금. 하더만 이분도 갑자기, 야, 니 그건 어떻게 기겠노? 아, 맨날 들고 댕기더만. 어디 경호할 때마다 뭐 겁난다고 다칠까 싶어서 보호부 맨날 쓰는 거 내가 봤는데, 와, 지금 못하냐고 하니까. 아, 맞다. 그거 쓰면 되겠다. 부적을 한참 적어요. 근데 비가 오는 와중에 텐트 안에서 분명히 부적을 적었단 말입니다. 근데 텐트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 와중. 부적 종이가 총 3장이 있는 상태였는데 2장은 다 적고 젖어서 못 쓰고 한 장 남은 게 겨우 적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품에 넣어가지고 사역했던 아한테 가서 배에 붙였어요. 그러다만 아가 곤히 자더라고. 이제 배가 시꺼먼 건 똑같은데 이게 이제 올라오는 게 보니까 좀 막아준 것 같아. 내가 봤어.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당시 회장한테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알고 왔냐고. 회장은 아니 평지 대여를 하려니까 또 비용이 $500더라. 원래 일정은 일주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숙박까지 다 합쳐서 했을 때 한 500을 달라 했더랍니다. 근데 이 회장이란 놈이 지금 이 회장 지금 갈렸는데 뒷주머니 챙기려고 분명히 공금이 있었어요. 공금이 우리가 알기로는 모아놨던 돈이 한 800만 원 남아있는데 그 돈에서 쓰면 되는데 뒷돈 챙긴다고. 여기 산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250만 원 쓰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막 속된 말로 쌍욕을 했죠 내가. 아니 일이 험한 데 들어와가지고 많이 전화한다고 어쩔 거냐. 참고로 거기는 휴대폰도 안 터져요. 안테나가 안 떠요 그냥. 그렇다고 그 중에 한 명이 위성폰을 가지고 있겠나. 없어요. 다 일반 폰이니까. 한국에서 솔직히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음영지역이 있어봐야 해봐야 한 2-3 군데밖에 없는데 강원도 산 안에서는 웬만하면 터진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나가리 된 거죠. 회장은 일단은 옆에 보조하는 아가 개떡을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이제 잡아놨고 아까 신기 있다는 그 인간이 갑자기 어디선가 놀래면서 뛰어와요 저한테. 그때 당시 제가 제 명칭이 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요 와갖고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넌 뭘 찾았는데 상이 이런데 하면서 뭘 봤는데 그러니까 한 말 그 집만 있는 게 아니더래요. 그게 집이 아니고 창고는 창고인데 신을 모시는 재단이랍니다 아내가. 근데 신을 모시는 재단인데 일반적인 신을 모시는 곳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봉이죠. 악신, 봉된 곳. 나도 이후에 그런 얘기를 알고 어디 물어봐서 알게 되긴 했지만 그 자리가 무당분들이 이제 굿하고 보통 다 장구나 다 들고 간다 아닙니까? 근데 신벌 받으신 분들 있죠. 신벌 받으신 누구나 장구들 그거 다 있는 거래요. 일종의 그쪽에다가 악신이 힘으로 누르고 있는 거지. 모든 걸 다. 그게 이제 병합이 되다 보면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근처는 본래 가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갔다 아닙니까? 그리고 무당분도 그 집을 봤을 때 아무런 기운이 안 느끼시더래요. 그리고 신기냐도 그냥 일반 집으로 봤대요. 창고. 근데 지가 하도 궁금해서 그 집에 가서 벽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봤는데 브라시를 딱 비추니까 무구나 장구나 이런 게 벽에 다 걸려있더라고요. 다 걸려있고 우리가 넌지시 이제 문 앞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였냐면 그냥 비닐 포대나 이런 건데 이게 비닐 포대가 아니었대요. 신상이지요. 우리 당직 가면 신상인자 선여신 이런 신 해갖고 신상 모셔오는다 아닙니까? 그거를 자근자근 깨가가지고 그 포대자루에 넣은 거래요. 그리고 포대자루 위에 부적이 2장이나 붙어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한문으로 뭐라 적혀 있었다는데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경고성이겠죠. 들어오지 말아요. 그 집을 이제 그래 쏘고 나서부터 한 명만 작살났으면 괜찮은데 우리 3명한테는 위가 안 가해졌는데
그 전술 지도하는 애가 그다가 오줌을 쌌다. 우리가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람 습성이 풀에다 싸면 될 거를 꼭 담벼락에 있으면 그 싸거든. 그 인간이 그다 싼 거야. 근데 저거 팀원이 그다 가서 다 싸고 나온 거죠. 한 명만 쌌으면 괜찮겠는데 그 팀원 10명이 그서 번갈아 가면서 그 똥오줌 다 쌌답니다. 아, 이러니까 비가 쳐왔지. 노했네. 노한 정도가 아니네, 지금 이거. 근데 비가 와서 일단 실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려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은 감히 우리가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땡판 쳤으니까 이것들 손 좀 놔봐라. 이거예요, 완전. 여기서까지는 이제 추측도 했고, 우리가 보기도 봤고,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 3명만 말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당분은, 이거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죽겠는데, 이러면서. 오. 근데 우리한테는 위에 나오겠다. 뭐 우리 할 바 아니다, 이러면서. 이 3명 다 부산 사람이 참고로. 내한테 위에만 나오면 나는 신경 안 써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외지 사람인데, 그 사람이고. 저거 엇보지 뭐, 재수가 없네. 진짜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이 3명은 그냥 걸어서 내려갈 테니까, 너희끼리 잘 먹고 잘 놀다가, 안 지릴 정도로 해서 나왔나, 이러면서. 우리 가방 메고, 신발에 딱 차고 나왔습니다, 우비 입고. 우리는 혹시 몰라서 우비 다 챙겨왔었거든. 그리고 요 3명은 항상 산에 놀러 다니던 사람들이 있고. 우리 3명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귀신한테 홀린 건 아닌데, 이 귀신들이 우리를 따라온 것 같았어요. 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라니 있지 않습니까? 고라니 울음소리가 사람 울음소리하고 비슷하다. 근데 이게 고라니 소리가 아니에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밤에 경기 서고 있을 때 고라니 소리 들으면 좀 오랜만에 들으면은 끔찍합니다. 좀 먼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3명 다 군대를 다 갔다 하잖아요. 네. 갔다 왔으니까 고라니 소리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3명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저 고라니 소리가 아니다. 귀신이 울부짖는 소리다. 나도 솔직히 그게 사람 목소리 같긴 한데 높이가 네. 사람이 내줄 수 있는 목소리 높이도 아니었고, 고라니 목소리라면 그냥 천장 찍을 정도로 고음이 확 날라와야 되는데 살며시 내 귀를 파고들어요. 뭐야, 예. 귀신한테는 솔직히 총이고 칼이고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내가 그 무당 아저한테, 아저씨 부정 남은 거 있나요? 없지, 아까 다 썼다 이거 2장 젖었다 이거. 그렇지 않네. 그럼 젖을 수가 없는데 젖었다 하면서 텐트를 다시 보도 텐트에 구멍이 안 뚫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분명히 젖었대. 안에서 젖었대. 그럼 이거 우리 어찌하됩니까? 이거 야들 몇 마리 우리한테 깔아온 것 같은데 괜찮다 뭐 이것도 좋은 기금 아니겠나? 당신한테 좋은 기금이겠지. 나한테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뭐 예. 보이냐? 난 보이진 않는다. 느낄 수는 있겠는데 보이진 않는다. 근데 소리가 지금 내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야, 이 년식은. 너가 둘은 알겠지. 보이니까. 근데 나는 안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장비도 없고. 어쩔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면서. 신기 있는 놈은 맨 앞에 하고, 난 중간, 무당은 뒤에. 이렇게 전술을 짰어요. 짜고 이제 30분 걸어갔습니다. 예. 내가 오늘 요 와갖고 놀라가다 했던 게 참 벌받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내리막길 도로가 보였어요. 도로가 보여가지고 이제 그 내리막길 탄다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옆에 싹 지나가요. 이 2명도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해. 내 놀랄까 싶었어. 근데 내가 느꼈어요. 이거는 고라니의 속도가 아니다. 멧돼지의 속도도 아니다. 눈에 안 보여도 순간적으로 확 지나갔어요. 그 연계. 꼭 우리 선녀분들 날개 옷 있죠. 그런 게 눈앞에 싹 스쳐나갔어요. 순간적으로. 상이라 내가 뭐 홀렸나. 그러면서 내가 뒤에 딱 쳐다보고 혹시 밤새 지나간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모른 척 해라 이런 거. 지나가긴 지나가는 겁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10분을 걸어갑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도로를 봤는데, 그런데 도로에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뺑글뺑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장부한테 이제 눈치를 줬죠. 도착이 안 된다. 우리 같은 경우는 눈빛으로 얘기를 하면은 보통 알아들으니까. 왜냐면 헤드랜드 끼고 있었기 때문에 눈은 다 보이거든요. 장부 하시는 말씀이, 야, 여기서 좀 쉬자. 답이 없으니까. 앞에 있는 신기 있는 놈은 조금만 더 가면 길 가면 되겠는데, 이러면서. 야, 그 말을 지금 몇 번 했노? 10분 동안 이 3번 했지 않냐? 그냥 여기 아재 말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입 열지 마라. 이제부터. 입 열면 입 열 때마다 한 대씩 나한테 맞는 거다. 여기서 못 빠져나가면 그냥 우리 조난당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돌에 걸터 앉아있는데 갑자기 무당 아저씨가 하는 말이, 우리 여기 왜 왔지? 이런 거. 그냥 텐트에 있을 걸. 어차피 우리한테 위에 오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가져면서요.
야, 들었지? 저 아저씨가 가자고 했나, 안 했나? 저 아저씨가 가자고 했다. 아저씨 홀렸어요, 그러니까. 신기도 빵빵하신 분이. 아니, 나는 내가 한 말은 기억은 나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적군을 다치게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위협 겸 겁을 주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 그러면 이런 방식을 쓰는 귀신은 딱 두 가지예요. 군인 귀신. 왜냐하면 그 동네도 전쟁터였으니까. 군인 귀신 또는, 살아생전 그런 군에 몸담고 있던 사람. 좀 정보를 아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귀신도 달라져요. 확실하게. 사람 가져오는 거죠. 말 그대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살아생전 그런 거에서 원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실질적으로 당해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참 앉아있는데 계속 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순간 약간 이제 에어건을 들고 왔는 겁니다. 에어건 딱 끄는데만 레이저 사이트로 딱 관역을 딱딱딱 찍어요. 네. 밤새 요게 저게 여기 저게 이런 거예요. 야 겁난다 하지 마라. 산짐승 올려면 골 아프다 이거 지금. 신기는 인간이 한 말이 밤전에 흰옷이 막 지나갔다면서. 오호. 내가 흰옷 지나갔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저한테. 자기는 보였대. 순간적으로 보였대. 뒤에 무당은 인상이 더 안 좋아지는 게라. 그러니까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뭐 봤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 위험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일단 귀신은 맞는데 그냥 귀신이 아니다. 우리를 안 보내주려는 것 같다. 다 벌받아라 이것 같다 느낌이. 이어서 도망가는 방법은 뿔 뿌리고 나가야 되는데 니 혼자 갈 수 있겠냐는 거 내가 보고 그랬죠. 내가 나가서 사람들 불러온다는 믿음도 없지 않느냐. 됐다 그럼 같이 가자. 아니 그러니까 본론을 얘기해라. 말 돌리지 마라. 이거 아무래도 100% 돌리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솔직히 합시다. 이미 뭐 알 거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따라오는 게 우리 6.25 당시에 군인들 있죠. 그 복장을 하고 있대. 철모 쓰고. 그리고 앞에는 우리나라 군복하고는 전혀 다른 저 윗동네 군인 인민군 그런 복장이 보인대요. 예. 근데 우리나라 군인 귀신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거래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따라오는 거예요. 지켜주려고. 예. 근데 앞에 있는 귀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정신을 분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잘못하면 낭떠러 떨어질 뻔하기도 했고 굴을 뻔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까 제가 고라니 울음소리처럼 딱 위험한 데 가면 으아 이러거든요. 세 명 다 똑같이 들었으니까. 아마 그분들이 해준 것 같지 않을까. 아까 무당도 나쁜 영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 다행이다. 억울한 건 있어도 나쁜 영은 아니다. 예. 근데 창고에 있던 애들이 대부분 다 저 밑에 동네 섬나라 쪽 귀신이랍니다. 아, 예. 재령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거 다 갈아놓은 거래요. 그래서 신발받은 무구들을 일부러 방 전체에 배치를 한 것 같다. 가운데 있는 건 다른 거다 분명히. 그리고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매년 구슬한 것 같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네. 뭐 이분 비실입니다. 팩트는 아닌데 딱 그래 느껴져요. 뒤에는 뭔가 온기가 차갑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정도.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차가워져요. 공기가 무거워지고. 네. 근데 살다 이제 벽골을 다 본다 하면서 그럼 이거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는 가지 말고 우리 다시 텐트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빡빡하자는 거예요. 캠핑장까지. 분명히 아까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한 1시간 반을 걸어왔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캠핑장까지 도착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홀린 거지. 그냥 뺑글뺑글 돈 거예요. 무슨 미로에서 사람 찾기 하듯이. 다시 이제 캠핑장 들어오니까 하는 말이 누구 불빛이 저 앞에 밖에서 안 움직이던데 뭐 있는 누구 이러면서 길게 묻지 마라 지금 말하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가만 앉아서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날이 안 밝아요. 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해가 안 뜰 거 아닙니까? 난 아재가 하는 말이 야 큰일 났다. 이거 보통 귀신들이 아닌갑더라. 예. 분명히 밖에는 기운이 엄청 드러운데 다행히 안에 들어오니 좀 낫다. 난 똥오줌 싼 놈들하고 총 쏜 놈하고 예배가지고 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시켜야 된다. 아니면 우리 다 죽겠다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멤버들은 귀신이 어딨노? 긴가민가 했거든요 전부 다. 예. 근데 우리 나갔다가 그 사이에 안에서 일이나 발생한 거야. 창고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당시 그 창고에서 정확하게는 5분 거리에 있던 텐트에서 하는 말이 안쪽에서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난리 났답니다. 경고하듯이. 푹 치고 장구 치고 구슬을 한번 봤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얘기. 구사는 것처럼. 예.
사람 목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대요. 다른 텐트로. 그 와중에 똥오줌 싼 놈들도 찔리죠. 그자가 똥 쏘는 사람하시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좋은 소리 안 할긴데. 그렇죠. 그 집에 그랬으면. 예. 돌아가신 분들이고 또 그것은 일종의 무장터라는 거를 우리도 뒤에 알았지만은 남의 집에 있고 아무리 이게 패가든 흉가든 간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양해를 인마들은 한 구했으면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죠? 네, 그렇죠. 예. 양해를 구하고 잘 썼으면 모르겠는데 네. 양해도 안 구하고 그냥 뭐 우리가 빌렸는데 우리가 돈 냈는데 이런 마인드로 그날을 해놨으니 뭐 저게 끝나겠습니까? 그래 비는 끝이었어요. 장이 비는 끝이고 새벽빛이죠. 싹 밝아올 때 똥오줌 싼 놈들 1명 그리고 그 아까 총 쏜 놈 1명 강제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그 앞에 무릎 꿇쳐 앉혀놓고 우리가 시켰어요. 저희가 선이 공무한 짓을 했다. 몰랐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공손히 얘기해라. 우리는 너한테 이래 얘기하지만 너희는 공손하게 그쪽 집을 보고 절을 해라. 꼭 얘기해라. 마음속으로도 얘기하지 말고 입 밖으로 꺼내는 마음속으로 얘기해라 하면 누구 했는지 아닌지 모른다.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본다 지금. 놀러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그 아까 총 쏜 놈은 많이 나아졌어요. 움직일 수 있을 정도 나와서 맨 처음으로 절을 하더라. 자기가 관역을 잘못 보고 잘못 쏴서 이런 사연이 생겼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앞에 앉아갖고 막 대성 통곡을 하는 거라. 그래갖고 우리가 잡아 빼고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10명 임마 이것들은 보통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죽어도 할 말 없어지거든. 그래서 가들 배낭에 있던 모든 음식 다 꺼내라. 최소한 이게 제사상은 차릴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차려가지고 앞에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이 침대 있다니까. 간이 침대. 그 위에다가 판때기 올려가지고 제사상처럼 만들어가지고 쫙 깔아놨어요. 음식 있는 거 싹 다. 캔도 다 따갖고 올려놓고 일명한테 일리로 서가지고 집을 보고 절을 2번 하고 묵념하듯이 고개 숙이고 똑바로 얘기해라. 우리가 시킨 대로. 막 그렇게 한 30분간을 그렇게 네. 사과를 하고 하니까 해가 살 떠요. 구름이 그치는 거지. 이 정도면 되겠다 싶더라. 야 하산하자. 회장한테 풀리고 나버리고 하산하자. 니는 나중에 협회 가서 뒷돈 탱겨먹는 거 어떻게든 없는다. 그래갖고 이제 하산을 하는데 분명히 아까 우리가 처음에 3명이서 나갈 때 길을 봤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길이 아닌 거예요. 낭떠러지. 오이고, 예. 길처럼 보여요, 진짜로. 오. 나무에 우거져가지고 얼핏 보면 도로처럼 보여요. 예. 착시 현상이죠, 좀. 프라시로 비쳤으니까 당연히 나무님의 빛이 반사돼서 착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글로 들어갔으면 100%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는 절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인 귀신들이 우리 살려준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앞에 놈들은 우리 데리고 가려고 날리고. 이게 다시 나도 그쪽 방을 보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3명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 가방에 들고 왔던 음식들 저희가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다 보면 군용식상 이런 걸 많이 들고 왔었거든요. 아, 예. 전투식량 이런 거. 네, 전투식량 다 까가지고 쫙 깔아놓고 네. 10분 뒤에 보시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 먹으라고 던져줍니다. 이렇게 던져주고 내가 왔는데 우리 3명한테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네. 하산 이후에 청소년은 나왔어요. 가방에 나왔고. 근데 해외 기공하러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대요. 죽을 뻔했는데 예. 어렴풋이 자기 눈앞에 옛날 군인이 보이더래요. 예. 그 사람이 손짓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니까 자기가 살았대요. 근데 요 10명 있죠. 남은 10명. 인마들도 분명히 벌을 받았어요. 3명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3달을 병원에 입원했었고 네. 하산하자마자. 왜냐면 우리가 하산하고 입구에서 다 갈라졌어요. 차차가 있으니까. 3명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3명 같이 병원 갔고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됐냐. 하는 일마다 다 말아먹었답니다. 네. 경호하다가 클레임 걸리고 뭐 터지고 그러니까 오줌만 싼 놈은 좀 적게 터지고 똥오줌 같이 싼 놈은 심하게 터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따로 모임 갈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야 그때 그 앞에서 똥오줌 다 한 놈이 누군데? 그러니까 저기 있네. 병원 실리가 놈들. 진짜도 이거 3명이 그렇게 했대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문 입구가 있는데 문 입구 옆에다 그랬답니다. 적어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걸린 것 같대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하는 말이 우리가 병원을 보통 국내에서 하면 돈이 안 돼요. VIP를 아무리 보셔봐야 뭐
총탄이 날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돈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주로 해외로 많이 나가시는데 음. 해외로 나갈 때마다 이 7명 중에 몇 명은 계속 업무가 캔슬되더래요. 그는 한 3개월 동안 백수로 살았답니다. 나머지 한두 명인가? 이 사람들은 해외에 출장을 가서 원래 근무 중이었는데 허벅지랑 어깨에 그 총탄을 한 방씩 맞은 거예요. 어이구, 예. 맞을 수가 없는 곳인데 오발사고로 예. 그렇게 맞고 병원 신세지고 그랬답니다. 이런 걸 보니까 무당 아재가 하는 말이 나보고 네. 옛날에 저한테 그랬어요. 흉가를 가자면 폐가를 가자. 뭔 짓을 하는 건 다 좋은데 네. 진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봤을 때 하지 마라. 알지? 절대 하지 마라. 이 씨이면 용서 절대 안 해준다. 그나마 총탄 쏜 놈은 많이 봐줬네 하면서 배 아프게 고생시켰으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그 7명 이 7명이 모여서 사업한다고 돈 밀렸다가 쫄딱 말아먹고 지금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역대 훈련받으러 가서 제일 개고생한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또 경호 훈련의 추억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이거. 그렇죠. 야, 근데 확실히 뭐 이런 경험을 여럿이서 또 하다 보면 또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뭐 안 믿던 사람들도 들 수도 있겠네요. 믿기 싫어도 여러 명이 당하면요. 그러니까. 그게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겪었으면 내가 너무 피곤한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그 현장에서 그렇죠. 있었고. 혼자 있는데 혼자 당해놓고 네. 어디 가서 얘기한다. 그건 정신병자 소리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는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그는 40명이지 않습니까? 40명이 가서 11명 빼고는 네.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봤어요. 네. 아무 짓도 안 하는 애들은 그 집에서 깽가 소리 나고 막 그랬던 거를 다 느낀 거예요. 보고 듣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진짜부터. 우리끼리 한 번씩 모여서 앉아서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네. 얘기할 때도 그 얘기 꼭 나와요. 오늘 산에는 절대 훈련 가면 안 되겠다. 익명님께서 그 산에서 이제 경호 훈련 가셨다가 겪었던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고 와주셨는데 너무 잘 들었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직업 괴담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산에서 정말 또 귀신 이야기 혹은 홀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산에 가셔서 또 맑은 공기 마시시고 그리고 또 경치도 한번 구경하시다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귀신 한두 명 정도 목격하시고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가셨으면 산과 나무 물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귀신도 간간히 좀 이렇게 보셔서 제보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볼빨간 갱년기님, 아주 볼이 빨가신 갱년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갱년기님도 귀신을 좀 여러 번 목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들무에 찾아오셨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 반갑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귀신을 본 적이 몇 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 건데 그때 당시 네.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신가요? 그럼요, 이게 인생에 좀 많이 트라우마가 됐던 얘기고, 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솔직히 좀 많이 들어봤어요. 이 돌비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으면서. 저랑 네. 비슷한 사연 있으신 분도 많았고, 그다음에 소위 영가를 보신다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가를 본다, 안 본다, 영안이 떴다, 안 떴다는 제가 뭐 섣불리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그렇죠. 똑같은 네. 사람으로 보여서. 그런데 지나서 보면, 그게 영가였다는 걸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갖고. 오, 귀신이었던 경우가 많았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20살 초 때까지 좀 심각했어요. 그때 얘기가 네. 거의 주가 돼요. 어떤 일들을 겪어 오셨는지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볼게임입니다.
오, 시크한데? 오, 센데? 볼갱입니다. 제가 나이가 40대 초반이에요. 한 고3 때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여자친구하고 그 여자친구 친구 2명하고 그 친구 남자친구들 해서 총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 놀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봄 때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서로 네. 알바를 하면서. 그래서 여름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 시에서 조금 그 버스로 치면 종점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 거죠. 저는 중간에 살고 있었고, 그날 여행 가기 전날 여자친구네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출발하자 이런 상황이었고, 그 여자친구네 집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평일엔 타지에서 일을 하셔갖고 평일 같은 경우는 동생하고 이제 여자친구만 집에 있었었고, 그렇게 있었던 집에 집이 비어있는 상황이었어요. 동생들이 네. 나갔었고 그날.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동점에서 내려갔고 그 여자친구네 집에 가려면 골목길로 들어가서, 골목길 같은 경우가 되게 어두웠어요. 어둡고 여름이어서 날도 덥고 막 습하고 한데 가로등이 네. 한 제 체감상 한 50m당 하나씩 그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어둑한 동네였고 유동인구도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 골목길이 약간 S자 코스라고 해서 약간 좀 일직선상의 길이 아니라 이게 좀 꼬불꼬불 돌아가는 길 있죠.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전방 한 150m? 그래서 가로등 밑에서 사람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있었는데 좀 가다가 다음 가로등 쪽에서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여름에 날도 덥고 한데 누가 봐도 노숙자 같으신 복장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냥 머리는 머틀도사처럼 더부룩 하셨고 그다음에 카키색의 잠바를 입고 계셨어요. 검정색 바지에. 그래서 저는 섬찟했죠. 갑자기 이 더운 날에 저렇게 입고 돌아다니시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 땀도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분 오른쪽을 지나갔어요. 근데 이분도 제 오른쪽을 지나가겠죠.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분이 제 오른쪽 팔목을 딱 잡으시면서 저기요, 혹시 이 동네 사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당황해갖고 무슨 일이시냐, 갑자기 팔을 잡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동네 사는데 그쪽을 본 적이 없다, 자기는. 딱 그런,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쪽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고개를 싹 돌리시면서 한 주택을 보시더라고요. 빌라인데 반지하 쪽 그쪽 벽면을 계속 중시를 하면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고 좀 뭔가 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좀 혼돈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왼손으로 어떤 집을 가리키면서 입맛을 다셔요, 계속. 그때부터 약간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이 노숙자 같으신 분이 손을 잡고 갑자기 욕을 하면서 대도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고 욕을 하면서 막 입맛 다시고 있어서 순간 너무 깨움직해서 손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힘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가 이상하다, 그 소리라도 질러야 되나 막 그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고개도 안 돌리고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 집이 빌라에 반지하 불빛이 들어온 집이었어요. 그 집을 가리키면서 저 여자 진짜 맛있겠네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한 집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세게 팔을 뿌리쳤어요, 저도.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지금. 그랬더니 제가 있으나 없으나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계속 저 여자 아쉬운데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욕을 진짜 쌍욕을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왜 너는 안 땡겨?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욱한 성격이 있어갖고 욕을 하면서 당신이 내 경찰에 신고할 거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신고해봐. 뭐라고 할 거야? 지나가다 행인 만나서 이런 말 했다고 신고할 거야? 한번 해봐.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겠다, 이거 제정신 아니다 이 사람 하면서 쌍욕을 하고 갔어요, 그냥 제가. 쭉 가면서 좀 멀어졌다 생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직도 그 가로등 밑에서 그 집을 보면서 응시를 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진짜 저 사람. 여기 빨리 벗어나야겠다 하고 제가 좀 더 걸어갔어요. 계속 걸어갔는데 그래도 혹시나 뒤를 흘끔흘끔 제가 쳐다보면서 갔죠. 근데 그 사람도 슬슬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가로등에서 사라지는 것과 가나보다. 나도 빨리 가야겠다. 이제 한 10분 정도 더 걸어가면 S자 코스만 꺾여가면 이제 여자친구네 집이니까 빨리 가야겠다. 발걸음을 빨리 재촉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빠른 경보 수준으로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려. 그 동네가 너무 조용해서 저쪽에서 소리 질러도 다 들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싹 돌아봤는데 가로등 밑에서 누군가 뛰어와요. 저 멀리서. 그 사람인가? 반신반인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가고 있는데 가로등에서 그 사람이 형체 같아 보이는 순간 갑자기 본능적으로 이거 살아야 된다, 뛰어야 된다, 저 사람이 날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뛰었죠. 계속 저도. 그냥 뛰었어요. 어차피 뭐 뛰어가면 5분 거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날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이런 것보다 뒤에서 누군가 막 뛰어오는데 아무 목적 없이 뛰어오니까 괜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도. 막 뛰어가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생각보다 이 사람이 엄청 빠른 거예요. 봤는데 이 사람이 달려오는 이 모션이, 왜 사람이 달리면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팔이 올라오고 오른발이 나가면 왼팔이 올라오잖아요. 교차로. 맹구가 아닌 이상 왼팔 같이 안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이 왼팔은 올라오는데 오른손은 고정이 돼 있어요. 성화봉송하는 것처럼. 뭘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뭐 유심히 이 사람이 뭘 들고 있냐 그거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일단 뛰어서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일단 최대한 빨리 뛰고 뒤를 잠깐 실끔실끔 보는데 거의 한 2, 3m? 이 사람이 진짜 웃으면서 따라오는데 거의 맨 얼굴로 따라오는 거예요. 힘든 내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심장을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앞을 보는 순간 제가 기절했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 뒤로 기억이.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떴을 때 제 눈에 보였던 건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친구 2명하고 남자애 2. 그리고 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다른 친구 한 명, 어떤 전화하는 아저씨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뭐라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렸다가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들어보니까, 아니 학생 갑자기 왜 이렇게 뛰어나오면 어떡해. 제가 차에 부딪힌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또 S자 코스 꺾자마자 바로 부딪힌 거예요. 그냥 1톤 차에 부딪혔는데 희한하게 몸이 멀쩡한 거예요. 입술만 터지고 몸이 멀쩡했어요. 진짜. 그래서 일단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내 뒤에서 따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친구들은 괜찮냐,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저씨도 병원 가자, 데리고 가야 된다 하면서 잠깐 기다려보셔. 정신 좀 차려보고 좀 상황 좀 보고 좀 얘기합시다. 저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잠깐 좀 정신 차려보자. 뒤에서 분명히 누가 따라오는 것까지 기억이 났는데 앞에서 차가 라이트가 비쳤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그것도 못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일단 내일 여행을 가야 되고 애들도 기대를 했던 여행인데 제가 여기서 병원에서 입원을 해버리면, 아픈 것도 없었는데 입원을 해버리면 이 친구들이 너무 실망을 할까봐 아저씨한테 저 몸 괜찮으니까 연락처만 주고 가셔라. 제가 정말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들 것 같으면 전화 드리고 같이 병원 가시면 제가 할 거다. 제가 신고 안 하겠다. 아저씨가 안 된다고. 지금 무조건 병원 가야 된다고. 이거. 괜찮으니까 가시라고. 그냥 진짜 가시라고. 친구들도 막 만류했죠. 병원 가라 하는데 나 진짜 괜찮다. 그러고 나서 아저씨 보내고 나서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니네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봤더니, 네가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너무 안 와서 여자친구의 다른 남자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2층에서 창문에서 매달려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밑에서 쿵 소리가 나길래 누군가 사고가 났다는 거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차가 픽하고 쓴 걸 들었으니까. 밑에 차 사고가 났다. 야 저거 혹시 걔 아니냐라고 불현듯 생각해서 다 내려왔다는데 아니나 다르게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격을 했는데 너가 생각보다 빨리 깨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를 따라왔다. 근데 그냥 따라온 게 아니라 오른손에 뭘 쥐고 날 죽이듯이 따라왔다. 그러다 사고가 난 거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약간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분인데, 여자친구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웬만한 이웃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의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들은 되게 성격도 좋으시고 너무 화나신 분들이라 그 아들을 가끔 슈퍼에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봤다.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 조심해라 했더니, 우리 뭐 영화에서 보면은 약간 정신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나비 날아다니면 나비야 이리 하면서 뭐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착하셔서 자기는 되게 치근하게 봤대요. 되게 불쌍하다 생각을 했대요. 항상 그 사람 볼 때마다. 근데 이 얘기 듣고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아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겪었으니까 너 일단 조심해라. 그러면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고 이제 돌아오면서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분이 저 빌라에 사신다. 그래서 가리키는 빌라가 처음에 그 사람이 저 여자 막 뭐라고 했던 그 빌라인 거예요. 같은 빌라인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얘기했던 빌라도 이 빌라다. 그랬더니 그래? 근데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지나가길래 일단 여자친구 데려다주고 다시 왔어요. 저도 집에 가려고 다시 나와야 되니까 다시 오고 있는데 그 빌라 앞에서 노부부를 만났는데 그 빌라 쪽으로 들어가시려고 하길래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오지랖이 발동을 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저기요 뭐 좀 물어볼게요 선생님.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혹시 이런 인상착의에 계신 분이 이 빌라에 사신다 들었는데 이 빌라에 혹시 사시는 분이 맞냐.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갑자기 의아한 듯이 쳐다보면서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시냐라고 되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분을 뵀는데 이분이 저한테 좀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좀 조심하시라고 좀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 걔 내 아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따라왔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저는. 예. 그러시냐. 죄송하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셔서 요새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야 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생겼냐고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더벅머리에 약간 카키색 잠바에 검은색 바지 입고 계셨다. 그랬더니 인상착의 들어봤을 땐 자기 아들이 맞대요. 그리고 정황상 자기 아들도 맞대요. 그래서 언제 보셨냐 우리 아들을. 그랬더니 한 4, 5일 전에 뵀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무슨 소리시냐. 방금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냐 했더니 그분 아들은 보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이렇게 제가 쫓기면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고 막 이렇게 사람처럼 보는데 이게 영가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도 많았고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막 뭐 줄을 듯이 따라온 건 제가 지금 거의 뭐 손꼽아 보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럼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하고 왔어요. 왜냐면 돌아가셨다는데 그분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지. 예. 오면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야, 내가 지금 그분 부모님을 만났는데 돌아가셨다더라, 보름 전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자기는 그건 몰랐다.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럼 너가 본 건 다른 사람을 본 것 같다. 이 동네에 내가 너 데려다 주면서 그런 사람 내가 거기서 처음 봤지만 너도 그때 인정하지 않았냐. 인상착의가 그 사람이 맞다면서. 그리고 내가 솔직히 네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밤중에 거길 왜 뛰어가냐 뜬금없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아닐 거라고 되게 둥글둥글하게 살더라고요. 아닐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긴 하죠. 안 믿었을 때. 그래서 이게 제가 겪은 수위가 좀 약한 얘기라서 좀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첫 번째 얘기가. 그럼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노숙자처럼 보였던 그 남성분이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남성분이 쫓아와서 도망치다가 기절을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차에 치였던 거다. 그러면 그렇죠. 홀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제가 7살 때 저희 동네 한 살 터울 있던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네 집에 처음 놀러 갔을 때 그 형이 이제 자기네 집 처음 초대하니까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으셔서 할아버지가 좀 나가셨으니까 여기서 잠깐 놀자 우리. 그래서 갔는데 이 형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미닫이 문이었어요. 미닫이 문 닫고 나 빨리 갔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문이 싹 열리면서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얼굴이 되게 온화하셨어요. 되게 진짜 인자하시고 특이한 거는 정말 순백의 흰색 버선을 신고 위에는 꽃무늬 조끼 할머니들이 입고 다니시는 그런 조끼 알죠. 입으시면서 너 누구니 했더니 저 돌비 형 동네 동생인데요. 놀러 오자 그래서 왔어요. 그래 우리 손주 따라왔구나. 그래 우리 할미가 뭐 사탕 줄까 하더니 그 테이블 위에 사랑빵 캔디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옛날 사람들 많이 알록달록한 아시죠? 네. 거.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색깔도 이렇게 흰색 색깔을 하나를 꺼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먹었죠.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그래 그럼 우리 돌비랑 재밌게 놀다가 들어가 하더니 할머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형이 들어왔어요. 다시 이제 화장실 갔다가 그랬더니 야 우리 근데 뭐 하고 놀까 했는데 제가 형 뭐 하고 놀지 했는데 제가 오물오물 하고 있으니까 야 너 근데 너 뭐 먹냐? 그래서 나 사탕 먹는데? 뭐 사탕 집에서 갖고 왔어? 아니 할머니가 주셨는데 했더니 할머니? 누구 할머니? 형네 할머니 했더니 너 우리 할머니 봤어?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사탕 주고 가셨는데? 사탕을 주고 가셨다고? 어디서? 저기 사랑방캔디 통해서 꺼내줬다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하더니 그 형님이 사랑방캔디 열었는데 라이터밖에 없어요. 정말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 형한테 너 거짓말쟁이라고 너 집에서 사탕 갖고 와놓고서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다고 되게 그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갖고 제가 처음에는 남들도 다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크면서 이런 거 보니까 내가 남들과 다르진 않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아니 잠깐만. 그러면 입에 오물오물 먹고 있었던 게 사탕이긴 했어요? 네, 사탕은 맞아요. 제가 색깔도 얘기했잖아요. 흰색이라고. 전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기억을. 아니 그 그 사탕은 색깔을 또 왜 어디서 기억을 난 거야? 하냐면 그 할머니가 그 사탕을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아직 애가 어리고 맑아서 흰색 줄게 이러면서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색깔을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이게 제가 두 번째 얘기해서 이제 제 친구 얘기를 할 건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좀 고마운 점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없애준 친구라서 지금은 많이 보진 않고 가끔 봐요. 1년에 한두 번? 가끔? 지금 많이 줄었어요. 빈도수가 고등학생 때 비해서. 지금 들어보니까 갱년기님께서는 예. 그거네요. 가끔씩 보는 분. 그렇죠. 보는데 이거를 굳이 내색해서 얘기해봤자 너 맞네요. 거짓말쟁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살면서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이제까지 크면서. 그래서 정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용기 되게 많이 내신 건데 여기도 믿을 분들은 믿고 안 믿을 분들은 안 믿지만 그래도 믿어주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냥 더 많아요. 예. 그냥 재미로 들으시고 네네. 그냥 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냥 그렇죠. 우스갯소리 들으시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야기 한번 갈게요. 두 번째 얘기는 좀 더 이전 얘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들어가면 낯선 환경이고 친구들도 서로 서먹서먹하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한 20년, 25년 정도 되는 반에 애들도 많았어요. 반도 많았고 막 반에 한 4, 50명 되고 막 13반까지도 있고 그랬었는데 삶이 바글바글했죠 그때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키가 작아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대각선 앞에 앉은 친구가 키가 작고 얼굴도 하얗고 정말 선생님이 똘똘아 이리 와보면 그 친구가 나갈 정도로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이제 돌비라고 할게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1학년 때는 말수도 없고 조용하고 친구들도 많이 없었어요. 전 뒷자리에 있으니까 가끔 얘기도 하고 말장난도 쳐주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 2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는데 똑같은 자리가 된 거예요. 제가 예. 뒤에 앉아있고 그 친구가 대각선으로 앉아있고 이제 하루는 이제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들 막 난리 나잖아요. 누가 고성방가 잘하나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종례를 시작하는데 돌비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막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예. 친구가 아닌데 저도 뒤에서 보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조용히 뭐 소근소근 하는데 이게 말을 하는데 들릴 듯 안 들릴 듯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데. 선생님도 바로 교탁 앞에니까 들리실 거 아니에요. 찔끔찔끔 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시더니 다시 또 정리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말소리가 조금씩 커져요. 톤이. 조금씩 커지는데 뒤에서도 이제 들려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일단 한국말은 아니에요. 한국말도 아니고 뭐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이 세상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여서 이 친구가 기독교인가요? 방언을 하네? 근데 종례 시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생각을 했죠. 이제 선생님도 좀 이상하다 싶으셔서 돌비야 어디 아프니? 저 계속 보는데 이 친구가 돌비라는 친구가 고개도 안 들고 계속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반에 정적이 일어나면서 다 시선이 그 친구한테 가는 거죠. 이제 선생님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돌비야 잠깐 나가자. 야 종례 끝낼 테니까 다들 집에 가라 하고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이 친구가 돌비가 학교를 안 왔어요. 학교를 안 오고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결석만 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께서 이 친구를 자퇴를 시킨다고 한 거예요. 그 시대에 자퇴라는 건 되게 컸어요. 자퇴라는 건 진짜 뭐 정말 큰 일이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교장, 교관 선생님도 되게 주시를 하던 친구인데 부모님이 갑자기 자퇴를 시킨다고 하니까 굳고 말리셨죠. 안 된다. 자퇴는 안 된다. 왜 애를 자퇴시키려고 하냐고 중학생은 내가 너무 아프다. 뭐 들리는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결론은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저도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1 때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인데 잘 지내냐 뭐 이런 얘기 하시더니 갑자기 돌비가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니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냐? 너 혹시 연락되는 친구들 있냐? 저 누구누구랑 연락이 됩니다. 했더니 그럼 그 친구들을 해서 연락해서 몇 시까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주고 나한테 연락 한번 달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실래? 다 연락을 돌렸죠. 4-5명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날 어디에서 만나자. 그때는 당시는 이제 핸드폰이 보편이 안 됐던 상황이라 주소를 알아도 뭐 저희가 뭐 군인도 아니고 그냥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대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그때 한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만났어요. 만나서 가갖고 그 동네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담임 선생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고 저희 만나서 가면서 이제 집 앞에 갔는데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근데 얘들아 돌비가 지금 아파 많이. 니네가 혹시 올라가서 돌비가 좀 많이 아프더라도 좀 내색한치 않고 친구로서 좀 따뜻하게 좀 인사 좀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올라갔어요. 2층에. 올라갔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저는 일단 저희 큰 집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향냄새를 잘 알아요. 근데 향냄새는 향냄새인데 이게 시중에서 파는 향냄새는 아니에요. 처음 맡아본 냄새였어요. 그리고 제 시야에는 어머님의 거실에 앉아 계셨고 신부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딱 일어나셔서 어머님 친구들이 왔네요. 여기 가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만 계신 거예요. 돌비는 없고. 그래서 일단 어머니께서 얘들아 왔니? 그러면서 이제 좀 앉아라 해서 그 거실에 이제 원형으로 앉았죠. 그럼 이제 먼저 앉고 어머니께서 다과 같은 거 갖다 주시면서 와줘서 고맙다. 돌비가 좀 많이 아픈데 지금 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을 너무 애타게 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선생님 통해서 너한테 연락을 했어.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돌비도 반가워할 거다. 막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작 주인공은 없잖아요 지금. 이상하다 싶었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돌비야 친구들 왔어. 너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 왔어. 나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거실 앞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나오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멀뚱멀뚱 쳐다봤죠. 보고 나오니까 돌비야 반갑다. 형식성 인사를 했죠. 처음에는. 예? 그럼 나오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우리 강씨 아시죠? 중국영어 강씨. 눈 감은 상태로 팔을 앞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걸어 나와요. 눈을 감은 상태로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일자로 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이 뭐지 저거? 왜 저러지 갑자기? 많이 아프긴 정말 많이 아픈가 보다 제가.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친구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친구니까 반갑다. 왔는데 인사라도 하자 우리 막 그래서 막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눈을 딱 뜨는데 우리 그 링 영화 아시죠? 알죠. 사다코처럼 검은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밑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수건 돌리기 하듯이 저희 원형을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 모습도 정말 무서운데 이 친구가 갑자기 뒤를 계속 도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해코지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상황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도 다 얼굴이 사색이 돼 있어요. 지금 다들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도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 굳었어요. 고개도 못 들어요. 그 친구를 못 쳐다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머님께서 이제 하다 안 되셨는지 강제로 그 친구를 들여보내세요. 방에. 문 닫으시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왔는데 아직 돌비가 많이 아파서 지금 너네한테 정말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내가 아직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러면서 저희는 그냥 멋쩍게 대답밖에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상황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나중에 친구한테 물었더니 다 그랬대요.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선생님이 밥은 먹고 가라 막 떨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밥을 먹고 가겠어요. 선생님 갈게요. 다 갈게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친구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동네에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길에서. 이 친구가 저희 동네에 올 일이 정말 없는 친구인데, 인도에서 전 내려가고 있었고 이 친구는 올라오고 있었는데 전 처음에 네. 못 알아봤어요, 이 친구를.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땡땡아 딱 하길래 자세히 보니까 돌비인 거예요. 그래서 돌비야. 그 1년 전에 그런 모습이 오마주 되면서 순간 저도 떨리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예.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냈어? 요즘 뭐하고 지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길래 얘가 많이 치료가 됐나 보다. 오. 그래서 반갑게 돌비야 그래 너 괜찮냐? 나 잘 지내는데 몸 많이 괜찮아졌어? 많이 괜찮아졌고 또 어디가? 막 저한테 물어보길래 나 이제 집에 좀 가려고 했더니 이 동네 살아? 나 이 동네 살지? 근데 어쩐 일이야? 했더니 나 이 동네 학원 왔어. 근데 이 동네 학원이 없거든요. 그 동네 학원이 없어요. 물론 뭐 저 멀리 가는 뭐 학원을 가겠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어서 그래서 그래? 그래 뭐 학원은 갑자기 나 지금 중학교 검정고시로 패스했고 내년에 너네랑 대학교로 같이 가고 싶어서 지금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 너 공부 잘하니까 가능할 거야. 그래서 좋은 얘기하고 이제 집 전화고 알려주면서 나중에 연락하자. 보고 싶으면 또 연락해 해서 그래 연락할게 하도 제가 그냥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좀 따가운 뭐 시선이 느껴지길래 쳐다봤죠, 다시 뒤를. 근데 그 친구가 안 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야, 너 왜 안 가? 했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땡땡아 너 괜찮을 거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아니 너 지금 겪고 있는 거 극히 일부잖아. 괜찮을 거야. 내가 괜찮게 해줄게. 하더니 제가 그 당시에 겪은 게 되게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한참 막 시달릴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알고 지금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제가 연결을 시키고 싶진 않았는데 계속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고마워 하고 갔어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러고 이제 마지막 연락을 받은 게 고3 수능이 끝나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학교 때 그 담임선생님한테. 잘 지내냐? 예, 선생님 잘 지내죠?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하더니 그래 그 친구들 아직 연락되냐? 그 친구들 금방에 살아서 다 연락이 된다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하더니 돌비가 죽었어.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왜요? 하더니 나도 지금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라 너네 혹시 지금 당장 어디 장례식장으로 올 수 있냐? 그래서 전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알겠다. 내 친구들 연락되면 바로 데리고 가겠다. 그때가 저녁 7시에서 8시 초겨울이다 보니까 밤이 좀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친구들 데리고 장례식장을 갔죠. 갔는데 왜 죽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울고 계시고 말 한마디 꺼내면 누구한테 맞을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쪽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조용히 있었고 근데 그 자리 가서 처음 알았어요. 걔가 여동생이 있다는 거를. 그랬는데 그 여동생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우는 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동생이라는데 걔 왜 이렇게 우는 게 좀 뭐가 좀 이상하게 운다. 제 눈에는 여동생이 어떻게 울었냐면 오빠가 죽으면 좀 슬퍼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 눈에는 슬픔 반? 뭔가 두려운 거 반. 이런 식으로 보였어요, 제 눈에는. 어머니 어깨에 기대서 막 우는 모습이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발인날 다시 갔죠. 화장을 한다. 약간 얘기만 듣고 갔는데 그 간날 성당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발인날. 그 친구도 저 다 아는 친구가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돌비 여동생이 정말 무서웠을 거라고. 왜 무슨 대체 너 뭐 알고 있어? 하더니 중학교 때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잠깐 왔대요, 성당을 부모님하고. 그랬는데 성당에서도 계속 얘기를 할 때 친구들이 다들 막 기피를 했대요. 무서워했대요. 다 와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자꾸 이상한 막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돌비라는 친구가 여동생하고 방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네. 그 친구도 전에 들은 얘기래요. 자기도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여동생이랑 같이 방에서 지낼 때 돌비가 좀 무서운 행동을 많이 했다. 여동생이 정말 많이 무서워했다는 얘기를 정말 자기도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돌비가 갑자기 왜 죽은 거야? 그랬더니 이게 어차피 뭐 니네 알아도 상관없잖아. 하더니 자기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 근데 그걸 본 게 동생이래.
동생이 이제 학원을 끝나서 왔는데 오빠가 이제 방에서 그렇게 된 걸 본 거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되게 많이 남아서 되게 무서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의 모습을 바로 봤는데 모습이 좀 많이 안 좋았대요. 들은 얘기로는 진짜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화장 발인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 얘기가 끝나는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이 친구가 제가 시달릴 때 해결해준 것도 거의 이 친구가 해결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니까 그래야 이게 거꾸로 지금 가네요. 이야기가 네, 순서가 그렇죠. 거꾸로 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이제 현재 시점까지 다시 넘어와요. 얼마나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길래. 그냥 뭐 소위 그 영가라는 뭐 귀신이라는 거는 사람하고 똑같이 봐요. 제가 어떻게 보냐면 번화가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다 보면 상가와 상가 사이 그 틈 있는 박사는 골목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근데 거기 앉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술 취해서 누워 있지 않는 이상은. 예. 근데 꼭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인사를 해요. 친구들이 같이 쳐다보면 사람인 거고 친구들 안 보는데 저만 고개가 돌아가면 그건 일단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게 뭐였냐면 제가 20대 초반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택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요새 빌라들은 뭐 가운데 올라가서 좌우로 호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옛날 빌라 같은 경우 중에 사선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1, 2, 3, 5 쭉 갔다가 다시 사선으로 올라가는 이런 빌라들. 밖에서 보면 통유리라서 안에가 다 사람이 보이는. 제가 3층에 배송을 하려고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고 있는데 꺾여지는 부분에 사람 발이 보이더라고요. 여자 발이 보였어요. 딱 올라가고 있는데 흰색 원피스에 여자가 1, 2, 3, 5 중에 2호 그 앞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대고 처음에 전화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여자가 전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바쁘니까 좀 실례할게요 지나갈게요 하고 이렇게 쑥 지나가고 3층 걷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저 그대로 있더라고요. 1층 내려가려고 계단을 쑥 내려가고 있는데 그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은 것처럼 제가 움직이면 이 사람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뒤로 딱딱딱 내려가는데 이 사람도 탁탁탁탁 하고 뒤로 탁 들어봤더니 제가 계단 중간쯤 왔는데 뒤로 봤더니 그 여자가 뒷짐을 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예뻤어요.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좀 우아하게 쳐다봤죠.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안 움직이다 갑자기 일어나. 그러고서 다시 내려가고 탁탁 하면 이 사람이 빠른 게 다다다다 하고 내려오는 거여서 뒤로 싹 들어봤는데 이 여자가 오른손에 장도리를 그 올드보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로. 그래서 깜짝 놀라고 뭐 딱 이랬죠. 저도 놀래갖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장도리를 싹 내리더니 아니에요 가세요. 웃으면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현관쪽으로 가는데 그 여자는 그냥 가운데 서 있어요. 중간에 계속. 근데 제가 성격이 약간 욱한 성격이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문을 열고 나갔다가 한 2초도 안 돼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따지려고. 근데 그 여자가 2초 사이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2초 사이에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제가 장난치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하도 그런 걸 많이 당하니까 똥말 봤다 그런 게 있죠. 야,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볼빨간 갱년기님은 볼빨간 갱년기님만의 분위기가 있네요. 되게 툭툭 내뱉는 것 같은데 소름이 쫙쫙 끼치는 느낌. 무심코 그냥 이런데요 저런데요 했는데 뭔가 막 소름이 끼치는 그런 느낌인데 오늘 너무너무 이야기 소름 끼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볼빨간 갱년기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참 기구한 분들이 많죠, 저희 채널에는. 근데 또 한 분이 등장을 하신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시들물을 듣다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또 참여를 하셨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안 믿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뭐 주작 아니야?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분들도 용기 내서 꼭 이 카카오톡 제보에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